자, 오늘은 교과서 65쪽입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할까? 자, 같이 보도록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범위가 제한되어 있더라도 그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림상으로 가장 높은 지점, 가장 낮은 지점이 최소값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시면 이 0에서 3까지 이렇게 x의 범위가 제한됐을 때 y 값의 범위를 구하니까 가장 높은 지점이 이고 가장 낮은 지점이 꼭지점에서 나오죠. 자, 제한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소값은 무조건 꼭지점에서 나옵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 경우 보세요. 이 꼭지점의 좌표가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죠? x가 3일 때 최소가 되고요. 5일 때 바로 최대값을 간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이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 여부를 잘 따져야 되겠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온다 또는 뭐 최대값이 나온다 그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포함 여부를 이 범위에서 여러분들 꼭 따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게 보시면 만약에 이 같은 그래프를 놓고요. 이렇게 변형하면 이렇게 되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1,4가 돼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지는 않더라도 이 꼭지점의 위치라든가 x축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그려지는지는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되게 이렇게 그려지겠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만약 범위가 제한된다면 꼭지점이 포함됐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그래프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당연히 꼭지점에 잡혀서 나오는 건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에서 어디에서 갔느냐 최소값이. 자, 이게 위로 볼록이니까 이 꼭지점에서 멀어질수록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에서는 가질 수는 없고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서는요. 이 꼭지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어디가 멀리 떨어져 있는가, 어디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따지셔야 돼요.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었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어 있겠죠. 자, 항상 꼭지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3하고 4로 3에서 4까지로 만약에 제한되어 있다. x의 범위가. 자, 그러면 최대값은 당연히 이 3에서 나옵니다. 3에서. 그래프상에서 가장 높은 지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가장 낮은 지점이 4가 되는 거죠. 그죠? 4에서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값이 되는 거죠.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꼭지점을 중심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4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답을 써보시면 최대값은 x가 3일 때입니다. 3일 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y값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y값이 얼마입니까? 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x가 4일 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죠?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대값, 최소값은 다 y값이다. 자, 아래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차 함수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자마자 완전 제곱식으로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놓고 봤을 때 x 뭐의 제곱에서 나왔느냐, 바로 요 6의 절반인 3이 들어가죠. 이거를 전개해서 얘가 나온 거죠. 근데 이거를 전개하면 3의 제곱은 원래 없던 거잖아요. 빼줘야 됩니다. 그럼 5에서 9를 빼주니까 결국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적당한 지점에 여러분들 x축을 그려주시고, 자, y축까지는 표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그죠?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개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프의 대체적인 모양, 그 정확하게는 안 그리더라도 대체적인 모양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쯤을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이 마이너스 4는 이제 아래쪽에 찍힐 거 아닙니까? 그죠? 꼭지점의 좌표 이쯤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왜요? x제곱의 개수가 양수잖아.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요건 지우고 다시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에서 바로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제한된 범위를 가져요. 자,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겠죠. 뭐 이쯤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냥. 자, 마이너스 4에서 0까지, 0을 이쯤이라고 할까요? 네, 이쯤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4에서 0까지 제한된 범위. 자, 한번 내려봅시다. 이렇게 위로 올리시고 여기서 0에서는 그러면 실제 그려지는 부분은 이 부분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꼭지점이 지금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라고 쓰시면 되고, 최대값은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4보다는 0이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맞죠? 그래서 0을 대입하면 틀림없이 최대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0을 여기다 x에다 대입하니까 y값이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x값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그때 최대 최소를 구하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셔. 자, 한번 정해볼까요? 자, 어떻게 정할까요? 이번에는 이 꼭지점의 좌표가 포함되지 않게 한번 정해볼까요? 자, 그럼 선생님은 마이너스 2부터 뭐 1까지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한번 정합시다. 여기서 특징적인 건 뭡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꼭지점의 좌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제한된 범위를 우리가 제한된 범위에서 그래프 그린다면 이렇게 지금 칠한 부분만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그려진 부분에서 여기가 가장 낮고 여기가 가장 높죠. 그 여기서 바로 최소값, 여기서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정했을 때는 자, 답을 구해봅시다. 최대값은 x가 1일 때입니다. x가 1일 때 최대값 얼마다? 1을 대입해볼까요? 1을 대입하니까 얼마예요? 1 더하기 6은 7, 7 더하기 5는 12. 최대값은 10이다. 그 다음에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입니까?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정했죠. 마이너스 2일 때, 그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는 게 낫겠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이랑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제한된 범위가 아니었죠. 제한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존재하진 않아요. 아래로 볼록이었다면 최소값만 존재하고요. 위로 볼록일 때는 최대값만 존재하죠. 근데 이렇게 제한된 범위를 범위에서 이 범위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은 존재합니다. 자, 이 점이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좀 차이가 있겠죠. 자, 잘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쪽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30m인 철망으로 이렇게 길이가 이제 전체가 30m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30m가 되는 겁니다. 자,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을 가능한 한 넓게 만들려고 한다. 자, 가능한 한 넓게라는 거 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말과 같겠죠. 그죠? 최대 넓이. 근데 이 모양이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뭐 세로의 길이나 가로의 길이를 모르니까 x라 놓고요. 또 여기서는 문제는 가로 길이 x라 놨는데 이렇게 세로의 길이를 x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떻게 정하나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를 만약에 x라고 했다면 여기는 당연히 나머지 30의 x를 뺀 30 마이너스 x가 세로의 길이가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사각형이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깊이는 이 2차식의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모양을 보니까 위로 블럭인 그죠? 그래프를 가져 이런 위로 블럭인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알기 위해서 당연히 완전 조업식을 이렇게 변형을 했고요. 그때 나온 요 꼭지점의 y좌표값이 최대값이 된다. 그죠? 네, 그럼 주의할 게 있는데요. 이게 길이로서 존재되니까 이렇게 제한된 범위를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길이로서 존재하려면 얘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x는 3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또 가로의 길이도 0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범위에 유의해서 x가 15일 때의 최대값이 225. 이 15라는 값이 과연 이 범위 안에 있는가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만에 풀었는데 이 값이 이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면 이 문제는 잘못된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 점 주의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아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시고 한번 문제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그냥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미 뭐 배경 설명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이미 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가장 높이 올랐을 때라니까 뭐야? 최대 높이 아닙니까? 최대 높이, 그죠? 그러면 일단 얘를 어떻게 완전 조각식으로 변형을 해줘야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를 일단 묶어내시고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6x,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5 한 다음에 x 뭐의 제곱이냐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 숫자는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요 숫자의 절반이 들어갑니다. 이 숫자의 절반은 얼마예요? 2분을 곱하면 되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분수면 어때요? 그죠? 바로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죠. 여기 2분을 곱하니까, 그지? 그러면 이거를 전개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6x 플러스 25분의 9가 나오는데 이게 원래 없던 거잖아요. 그럼 다시 빼줘야 돼요. 그런데 이 가로 바깥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5랑 곱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플러스 5분의 9 더하기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이 부분 다시 더해주게 되면 얼마예요? 이 부분만 써보겠습니다. 5분의 14가 되겠네요. 맞죠? 5분의 14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꼭지점의 y 좌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는 정의하기를 x가 시간이죠. 초단위입니다. 그리고 y는 미터 단위죠. 그건 답을 쓰실 때는 최대 높이는 5분의 14라고 쓰시면 안 되고 5분의 14m라고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뭐예요? x잖아요. x. 언제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0이 되는 값, 즉 5분의 3입니다. 꼭 시점의 x 좌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3초라고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대 높이는 그때 문제가 요구한 높이는 5분의 14m.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땡땡하고 5분의 3초.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 문제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수학 역량 기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의 풀이 과정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길이가 10cm인 막대 22개를 빈틈없이 연결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최대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가로에 막대 x개를 놓는다. 그죠? 막대 x개. 22개 중에 x개죠. x개. 자,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10이니까 10이니까 가로의 길이는 10x가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x개가 있으니까 x개. 그죠?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세로의 길이는 전체가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그려서 생각하는 게 좋겠죠? 자, 그려 한번 봅시다.
자, 가로의 길이는 여러분들 여기가 10x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 세로의 길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체 요 직사각형의 둘레는 뭐가 돼야 돼요? 10 곱하기 20이 아닙니까? 220이죠. 그런데 이 가로와 세로만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왜냐면 이 길이가 전체 둘레 절반이니까, 그지? 그래서 전체가 110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요 세로의 길이는 110에서 10x를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110에서 10x를 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10으로 묶어내니까 11-x가 되는 게 맞죠. 그럼 여기까지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예요? 틀린 부분을 찾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한 거니까 여기까지도 정확히 일치해요. 맞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전개해 보세요. 자, 전개하면 이게 1100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1200x 마이너스 100x 제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완전 조곱식으로 우리가 변형해 주려면 마이너스 100을 일단 묶어내고요. 이 마이너스 100으로 나누니까 여기 남는 건 마이너스 11x가 남아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완전 조곱식으로 다시 바꾼다면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의 제곱에다가 다시 100을 곱해서니까 여기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죠? 이 식까지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눈에 보는 대로 얘가 최대값이고 그래서 3025 제곱센티미터이다라고 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대의 개수 아닙니까? 막대의 개수? 근데 이 x가 자연수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이 식만 놓고 봤을 때는 x가 2분의 11이다. 2분의 11일 때 최대값 3025가 맞다라고 이건 맞아요. 그런데 x는 뭐예요? 자연수 아닙니까? 그래서 2분의 11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약 5.5잖아요. 5.5 정확하게, 그지? 그러니까 여기 x축이라고 할 때 여기 5.5에서 이 전체 실수 범위에서는 5.5에서 최대값을 갖는 게 맞지만 x가 자연수란 말이죠. 이걸 놓치기 쉬워요. 이걸 놓쳤네요. 그러니까 5.5를 얘기하면 안 되고요. 5.5 좌우에 어떤 정수가 있어요? 5가 있고 6이 있죠. 그럼 5일 때와 6일 때를 따져서 언제가 최대가 되는지를 여러분들 꼭 따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이차 함수는 좌우 대칭이 되니까 5일 때도 되고 6일 때도 최대값을 가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3025라고 하면 안 되고요. 5를 대입하거나 6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계산하면 결과 얼마가 나온지 압니까? y값은 둘 다 3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때는 3000 제곱 센티미터라고 꼭 답을 쓰세요. 알겠죠? 자, 여기서 바로 함정은 뭐였다? x계이기 때문에 자연수다. 이거는 만약에 자연수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이거는 3025라고 답을 쓸 수가 있다. 근데 막대는 우리가 쪼갤 수가 없잖아요. 일단 이 상황에서는 쪼갠다는 거를 우리가 허락하지는 않아요. 막대의 모양은 변형할 수 없다. 그지? 이 조건 때문에 뭐 자르거나 뭐 늘리거나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 x값의 존재, 이게 실수가 아니고 자연수다. 이거를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